빈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시켜보는 시간,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관계 업을 꿈꾸는 도농관계의 달인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날씨가 뭐 비가 왔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쏙 빼놓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농촌에서 좀 전염병 문제도 좀 궁금해져요. 사실 네. 축산농가가 겨울에 조류독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일 비상에 걸리거든요. 최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너무 절실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왜 계란값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들다 말하셨잖아요. 계란은 비싸요. 한 판에 10,000원인데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싼 식재료는 또 없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계란값이 많이 올라서 아우성이었는데요. 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영향이었습니다. 예. 같은 AI가 터지더라도 이제 통닭을 주로 튀기는 그런 육계이냐 아니면 산란계이냐가 중요한데요. 주로 산란계에 집중이 되는 바람에 예. 계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계란값이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그리고 오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약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죽었습니다. 네. 참. 불쌍하네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거든요. 네. 뭐 백신도 없고 그리고 딱히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없고 그런데 예. 최근에 강원도 영월에 또 이렇게 발생을 해갖고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인근 농가까지 퍼지진 않아서요. 지금 이제 그 방역대회가 한 달여 만에 해제가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전염병만 생각하지 동물 전염병은 더 무서운데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촉구하셨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가 동물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라고요? 네, 오늘 가축방역사 이야기인데요.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 질병청 그리고 방역 검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일반 시민들도 뭐 PCR 검사라든가 SOP 긴급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 용어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런 용어를 먼저 이렇게 쓰던 곳이 이 가축방역 그 영역이었어요. 예. 지금 현재 가축 이색 방역 본부, 그러니까 이 가축 방역을 총괄하는 이 방역 본부에는요, 예. 전체 1,268명이 근무 중이거든요. 오, 상당하네요. 네, 인원이.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장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역직은 496명, 위생직은 383명, 네. 검역직은 73명, 예찰직, 그러니까 미리 전화해서 혹은 이제 미리 가서 찾아보는 그 예찰직 같은 경우는 248명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이나 어떤 본부 정원 중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9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인력 96.2%가 예. 무기계약직 혹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다 이제 가축 방역에 모든 것을 맡겨왔던 거죠. 예. 아니, 이런 어떤 직종이 어떤 그 전체 어떤 그 우리 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분들인데 이렇게 전부 비정규직이라서 되겠습니까, 이게? 예, K 방역의 원조라고 하거든요. 차단 방역도 사실 이 가축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방역의 원조가 있다라면 이 가축 방역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방역도 잘해서 K방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람을 정말 갈아 넣다시피 했는데 그 원조도 사실 이 가축 방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농가에서 닭이 시들시들해 보여 신고를 했다. 그때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시작됩니다. 예. 의심 환축이라고 해서 얘 왜 이렇게 오늘 아파 보이지 하면은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축주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거를 예. 은폐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1시간 이내로 도착을 해서 이 환축들, 그러니까 아픈 동물들을 살펴보고요. 의심이 예. 될 경우에 이제 PCR 검사라고 하죠. 이런 검사를 진행해서 임상 검사를 해서 질병의 유무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을 내려야죠. 자, 주변을 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동하는 사료 차량을 막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초소 설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방역 전반의 업무들을 하는 무슨 군사 작전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아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옷도 벗어놓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옷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이 어허. 방역사들은 자가 격리도 해야 됩니다. 자가격리도.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차단 방역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숙소에서 대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아주 매우 익숙하죠.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별일 없을 때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고강도, 네. 긴장도가 높은 업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아픈 동물에 대한 어떤 방역도 있지만요. 예. 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상적인 축산물 위생 검사도 실시를 하고 또 전화를 해서 이 예찰 업무를 하거든요. 혹시 아픈 동물은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 노동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하루에 120통화 전화를 하는데 예. 여기에 어떤 아유, 그런 제가 선거 때 전화해 보면 하루에 200통만 해도 네. 목 아프고 지금 방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200통 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 노동도 상당히 심한 직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아주 고된 직업인데. 자, 사고도 자주 난다죠? 거의 요새 강아지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예. 큰 개, 사이즈가 큰 개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무서운데 어. 돼지와 소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대가축이라고 보통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체혈을 하고 그리고 예찰 업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에 받쳐버리는 거죠. 뿔로 갖다 박아가지고 예. 2011년에 실제로 이 사망하신 사건이 사망?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그 순한 소가 어떻게 사람을 그래 아주 예민하죠. 들이받아가지고. 왜냐면 피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 피를 뽑기 위해서는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정하는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서 근골격계 질환부터 해갖고 예. 체열 과정 중에서 이 칼에 베이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그 주사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직률이 예. 상당히 높죠. 뭐 보통은 공공기관인데 뭐 꿀 빠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거 아니야? 이런데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럴 만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감염되는 경우 없습니까? 네, 인수공통 이 문제 되게 많이 관심들 있으실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뭐 이제 광우병 막 반대 집회도 저도 많이 나갔었는데요. 예. 브루셀라병이나 큐열이나 결핵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큐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 좀 노조 입장에서는 항상 전수 검사를 해달라. 이 동물의 병이 우리한테 옮긴 거 아니냐라는 걸 하는데 예. 이거를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비용을 내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내가 큐열에 걸렸는지 예. 결핵에 걸렸는지 검사하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예. 옛날에 소방관이 출동하다가 민간 차량 들이받으면은 그거 소방관이 물어주고 이래가지고 문제 많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개인이요? 예. 네. 그리고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안전한 장갑 같은 거를 가족들이 막 구해오고 막 글쎄, 이랬거든요. 지금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다 개인이 물었어요. 네. 여기도 똑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자, 또 살처분 현장에도 동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살처분 현장은 이렇게 실제로 죽이는 작업은요, 지자체에서 이 민간 업체에다 맡깁니다. 렌더링 업체라고 해서 부르는데요. 예. 일단은 농장에 질병이 발생을 하면 1시간 이내에 출동을 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살처분 과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예. 제가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그 동물들의 비명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장이 저도 되어오고. 그 동영상 보고 며칠 동안 그 잔상이 어른거려서. 네, 그리고 축주들의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축주들의 감정도 받아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직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고된 노동 또 어려움이 많은데 얼마 정도 받을까요? 예,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균 임금이 3,570만 원. 연봉으로. 네, 그러니까 예. 그럼 실수령이 채 300이 안 되는데 예. 이게 그 초보자가 아니고요. 거의 9년 차, 10년 차가 되는데도 이 정도의 그 봉급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정규직이면 연차가 뭐 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슷할 텐데. 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또 호봉이 쌓이지 않는 그런 예.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이직률 자체가 높아서 약 4.1%의 이직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까?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최근에 그 사람과 돈이죠.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가서 그 가축들을 그 예찰하다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보다 훨씬 더 길게 운전을 한다고 해요. 운전도. 왜냐하면은 이제 농촌의 그 농장 자체가 이동거리가. 그래서 기니까. 이동거리가 택시기사보다 훨씬 더 길고 평균 운행거리가 하루에 149km라고 하네요. 아이고야. 그거 뭐 적은 거리가 아니네. 이건 뭐 출퇴근이라고 해야 됩니까? 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경우
영업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예. 그리고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건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아실 거예요. 덜 죽이려면 더 자주 검사를 해서 이게 알겠습니다. 동물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사람이 필요하고 이 노동 조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가축 전염병 퍼져가지고 그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비하면 차라리 먼저 이분들한테 투자하는 게 네, 그게 더 오히려 경제적이겠어요? 예, 그동안 너무 침묵 속에서 그냥 사람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참 이런 어떤 그 직업이 있다는 건 오늘 전 처음 알았는데 좋은 소식 전해주셨어요. 자, 이라영 작가와 해볼 이야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배달 노동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네네. 요즘 정말 배달 음식 안 드셔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배달의 뭐 전 국민의 일상이 됐죠. 네, 정말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 배달 시키시는 분들 중에 주 2회 이상이 30%가 넘어요. 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일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배달 시장 그 규모도 굉장한데, 예. 그래도 전 정말 이 정도일까 생각했는데 무려 세계 1위라고. 세계 1위? 네, 거래 규모가. 거래 정말 규모가 우리가 배달 인구수와 관계없이. 네. 네. 와, 그렇습니까? 네, 배달 음식 선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 1위인데 이게 그 전 세계 평균의 이제 2배가 넘는 예.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액이 작년 한 해 2020년만 보면은 17조 한 4천억 정도 돼요. 예. 네, 그런데 이게 통계청에서 이 배달 음식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예요. 예. 아직 4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조사했던 2017년에는 거래액이 한 3조가 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해마다 거의 한 85%씩 증가해서 예. 지금은 작년에는 17조가 넘는 규모가 그러니까 된 몇 거죠. 배입니까? 이게 거의 6배 네, 네. 예, 성장했어요. 네, 4년 엄청나게 만에 성장했죠. 6배가 성장했다. 아니 물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급성장한 게 세계 1위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네네. 그건 한국의 배달이 뭐 어떤 특징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든가 뭐 정보화로 이게 잘 네네. 된다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재택근무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다 뭐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재택근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금 더 발달한 게 바로 이제 배달 앱이죠. 배달 앱. 네, 배달 예. 앱인데 일단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 음식을 주문하는 분들 중에 요즘은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한 27%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73%가 모두 그 온라인 주문인데 사실 우리가 뭐 온라인 주문이라고 하지만 예. 그 중에서 96%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온라인 주문의 대부분이 모바일 다시 말해서 앱이라는 거예요. 배달 아, 앱으로.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배달 앱이 한국에 2010년에 예. 배달통이라는 배달 앱이 처음 생겼고 근데 예. 이제 그 6월 24일에 서비스 종료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배달 앱들이 생긴 거죠. 우리 잘 예.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배달 앱들이 생기면서 이제 점유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생기니까 점점 사람들이 적은 수수료로 너무 쉽게 편하게 주문할 네. 수가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업체 난립의 과당 경쟁에 저가 수수료에 네네. 지금 이런 문제가 온통 사회적으로 다 지금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배달이 성행하는 거는 한국 배달의 아주 뭐 불변의 그 강점. 네. 빠르다는 거. 네. 예, 미국 사람들과 얘기 들으면 피자 시키면은 2시간 안에 와도 빠른 거래요. 근데 워낙 여기는 뭐 15분이면 국토가 넓으니까 30분 안에 딱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성질 급한 국민들 아닙니까?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은 좀 성질이 급해지기 마련이긴 한데 포악해지죠. 네. 이게 다른 배달과는 다르게 음식 배달은 고객님들이 상당히 이제 좀 흥분 상태일 확률이 높죠. 좀 예. 예민한 상태인데 배가 고프니까. 어허. 그러니까 고객 만족 서비스가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예. 그래서 아주 속도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의 특징은 뭐냐면 뜨거운 음식은 식지 말아야 되고 예. 뭐 차가운 음식은 또 녹지 말아야 되고. 예, 얼음이 녹- 녹거나 이러면 안 예. 되죠. 신선도 유지 중요하고 면도 불지 말아야 되고 예. 한국 음식이 얼마나 국물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양도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잘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예민한 노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속도 경쟁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그 인공지능 네. 이 배차를 하는 게 예. 굉장히 이제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인공지능이 배차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이 배달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죠. 인간의 사정을. 다시 말해서 예. 배달은 결국 아무리 우리가 뭐 총알 배송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인공지능이 배차를 해도 결국은 사람이 배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우리 방역 이야기하면서 사람 우리가 강조했지만 이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예. 인공지능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막 배차를 하겠죠. 예. 근데 그거를 뭐 제대로 안 받고 뭐 미룬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네. 시작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불법 유턴을 할 수밖에 없고 막 인도를 달린다거나 또 AI는 직선거리를 배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우회해야 되는데 네. 예, 직선거리만 재서 강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예. 고려하지 않고 직선거리 배차하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교통신호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무려 18살에서 24살 사이 청년의 산재 사망 1위가 배달입니다. 그래서 산재 1위. 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걸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배달 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분들이 모두 111명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유, 특히 그 참 뭐 18세에서 20세 예, 요때 참 꽃다운 나이에 청년들이 주로 사고를 많이 당했네요. 네.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자, 어떤 노동자들은 오토바이가 넘어져도 음식이 무사한지 그거부터 살핀다고요. 맞습니다. 자기 아픈 건 둘째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일단 망가지기 쉬운 굉장히 예민한 건데 자기가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고 손에 피가 나도 일단 음식부터 살펴요. 왜냐? 예. 지금 이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별점이에요. 별점. 그러니까 고객들의 별점인데 만약에 음식을 배달했는데 음식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러면은 고객들이 당장 그 배달 노동자에 대한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거죠. 아주 안 좋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별점이 매우 나빠지면 이 플랫폼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야.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 주문한 고객들이 배달 노동자에게도 별점을 매기지만 예. 음식을 그 보낸 식당에도 별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침 오늘 예. 그 쿠팡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배달 앱 별점 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했어요.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네, 바로 사건이 결국 벌어졌죠. 사건. 네, 한 그 주문자가 예. 새우튀김 한 개가 좀 이상하다고 하나에 그 2,000원짜리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환불도 해줬어요, 실제로 예. 해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바로 별점을 매긴 거죠. 어. 이 식당에 대해서 별점을 아주 안 좋게 매기고 예. 아주 뭐 주인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나쁜 말을 써놓고 어디 SNS에? 네네 배달 앱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달 바로, 앱에다가. 바로 배달 앱의 별점 제도가 노동자와 식당 모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우튀김 판 식당 점주가 충격으로 50대 점주가 충격으로 사망하셨어요. 예, 보니까 뇌출혈이라고 돼 네네. 있던데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예, 아우 숨지셨어. 아이고 네네.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네네.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보험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네네. 이런 문제도 좀 있죠. 네, 오토바이 보험 문제가 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토바이 보험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사고 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제 이 오토바이 보험료가 예. 1년에 뭐 한 800에서 막 1,000만 원까지도 갖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거기서 뭐 오토바이 그 빌린 값도 뭐 떼고 보험료 떼고 뭐 하고 나면은 정말 최저임금 이하로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무리하게 무보험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발의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논의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